그래서 이제 대만으로 짜 쫓겨왔는데 이 대만은 어떤 땅인가 이거를 이제 간략히 보면은 사실은 이 대만 본토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오스트로네시안 자 트라이벌 피플에서 자 이거 중국 남부에서 온 그런 저 뭐 민족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9개 그 소수 민족으로 구성된 그 원주민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 인구의 지금 한 3% 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중국 사람들이 대만인들을 볼 때 얘들은 56개 소수 민족 중에 하나로 취급한다. 이렇게 1583년도에 이 대만은 이제 포르투갈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 말로 이제 포르모사라고 그러는데 자 이것은 아름다운 섬이다. 자 이런 그 이제 의미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1623년부터 자 이 대만은 네덜란드의 그 식민지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동자들은 전부 본토에서 이제 조달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청나라 청제국이 이 대만을 통치한 것이 이제 1683년부터 1895년 이 사이 한 200년 가까이 중국이 저 대만을 통치했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청나라가 이제 대만을 점령을 했는데 1885년도에는 자, 이 대만을 그 후젠성에다 이제 전부 다 소속으로 놔뒀는데 여기서 분리를 시켜서 그 당시 황제가 대만을 이제 청제국의 22번째 성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1895년도에 이제 청일전쟁 그 전쟁에서 일본이 그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자,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이 대만을 이제 그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페스카도 이 제도를 군도를 이제 전부 점령을 한다. 일본이 이 페스카도로는 이제 필리핀 옆에 그 세부 그 근처에 있는 막 그 일련의 군도인데 이거를 전부 이제 일본이 점령을 하고 자 그랬다 그 말이죠. 그러나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일본은 45년 10월 25일 날 자 패전 후에 대만을 중화민국에다 전부 반환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중화민국밖에 없는 거죠. 1949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창설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오피셜 중국의 저 국가는 중화민국입니다. 여기에 전부 반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년 전에 1940년 카이로 선언 그 당시에 장개석이 이 자리에 있었는데 자 자 우리 한반도 이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독립국가를 만들자 이런 그 카이로 선언에서 발표도 했지만 이 대만은 앞으로 이제 중국이 통치를 한다. 일본이 만약 이제 전쟁에서 물러날 경우에 자 이와 같은 그 합의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과 영국은 자, 이 완전히 중화민국이 대만을 점령한다. 여기에서 전부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하고, 지금 현재 이 대만의 이 문화나 전통 이런 것들은 완전히 본토의 영향을 거의 100%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949년도에 이제 아까 장개석이가 국부천대 해서 이제 대만으로 옮겨갔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거의 전쟁 이제 40년 48년도 계속 해방군한테 이제 붙었다면 깨지니까 자 이게 도대체 이제 안 되겠다 이제 패전이 짙어지니까 이 장개석이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피난을 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참모들은 이제 사천성으로 갈까 아니면 대만으로 갈까? 자 이와 같은 두 개의 옵션을 놓고 고민을 했는데 사천성보다는 이제 대만이 좋겠다 해서 대만으로 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대만 해협 자 이게 본토하고 지금 대만하고 약 한 130km에서 180km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대만 해협 타이완 스트레이트 자 이것이 대단히 그 아주 훌륭한 천연 방벽이 된다 자연 방벽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못했던 군대는 해군력도 변변치 못했고, 공군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완전히 이 천연 방벽이 된다, 이 대만 해협이. 전혀, 모택동으로도 위협, 이런 거는 이제 상정 안 해도 되겠다, 그 말이죠. 그것도 만약 유사시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지원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유산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산업시설 이런 것들이 자 이것을 토대로 이제 산업국가로 발돋움한 데도 적격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1895년도부터 일본이 이제 식민지로 이 대만을 건의했는데 그때부터 일본이 식민 통치를 잘 했기 때문에 이 대만은 자, 그 당시에 이제 일본 다음으로 이 동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제2의 산업국이었다. 공업국가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산업시설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장개석이 그 예하 여러 총통들이 잘 민주주의도 하고 예컨대 무슨 산업정책도 잘 펼치고 해서 오늘날의 대만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산도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만으로 건너갔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국민당 45년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철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49년 넘어갈 때는 완전히 그 당시에 이제 중화민국 가지고 있던 모든 이제 돈들, 그 다음에 군대, 그 다음에 이 당의 모든 재산, 이런 것들을 전부 대만으로 다 이전을 했고, 그 다음에 본토 인들 한 200만 명이 함께 갔다. 장개석과 함께 대만으로 이전을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이제 장개석이 국민당이 이제 대만을 전부 이제 통치를 하는데 독립정부를 구성해서 통치를 하는데 이제 독자 헌법을 갖고 있고 또 이 총통이 이제 우리 지금 대통령이 국가 최고 지도자고 그다음에 행정원장이 정부 수반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3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1992년까지, 자, 국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완전히 국민당이 장악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당 단독 정당으로 이제 국회를 꾸려나갔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토의 통일정책, 본토에 대한 통일정책, 이게 본토 수복 보강, 자,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장개석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 첫해 우리가 준비 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싸울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잘 싸워서 이제 3년 차에는 완전히 정복하면 되겠다. 이제 3년이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이제 장개석이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965년도에는 이제 프로젝트 내셔널 글로리 해서 완전히 본토 수복 계획을 만들었는데 그런 결과적으로 이거 72년 7월 달에 전부 폐기를 했고 그 다음에 80년대 말부터는 이제 서구식 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을 했고, 그 다음에 87년까지 일당 독재 대만, 87년까지는 일당 독재 대만, 독재를 했다. 이제, 국민당이 이제 대만 통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민주선거로 선출된 정치 지도자, 다당제, 이런 것들이 지금 허용되고 있는 게 대만이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가서 드디어 이제 민진당, 지금 현재 민주진보당, 자, 여기에 국민당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2년간 자, 중화민국을 통치해왔던 국민당의 종식을 이제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장개석 때에 이제 통일정책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만 독립 이거는 절대 반대고, 이 대만 독립 이거 우리 지금 대만이 이게 성에 안 차고, 본토 저게 우리 거기 때문에 자 이건 대만 독립 이건 일국 가치도 없는 거고 또 일국 양제 이것도 또 웃기는 거다. 전국 통일, 중국 통일 이것도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대만 해협 분쟁 이런 것들 군사적으로 쓰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했다. 그렇게 이제 장개석이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국내 정치는 5월 20일부터 49년 5월 20일부터 완전히 계엄령을 발동을 했다. 비상사태 상태였다. 그래서 야당을 이제 계속 탄압을 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원주민도 차별을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원주민들 가운데 10,000명에서 30,000명이 전부 이 국민당 치하에서 사망을 했다. 이른바 백색 테러라고 한다. 아직까지 미청산된 백색 테러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게 완전히 대만 정부의 흑역사인데, 자, 이 국민당 정부의 흑역사인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벌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큰 갈등 중에 하나는 50년 동안 일본 식민 통치 하에서 이제 길들여진 대만 본토인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넘어온 중국 본토인들하고 이와 같은 갈등이 상존했다. 이제 그런 얘기고,
이제 당독정동으로 이제 국민당이 계속 대만 통치를 했고, 아까 얘기들 국회가 이제 장기 국회다. 그래서 자, 이 국회는 92년도 처음으로 이제 자유선거로 선출된 그 입법원, 자, 국회에 점차적으로 권한을 이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2005년도에 최종적으로 이 장기 국회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대만 국제 정치사적으로 이 대만을 들여다볼 때 1971년 이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71년도 10월 25일 날 그 당시 유엔에서 결의안 2758호가 채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면은 자, 여태까지 유엔 내에서 자, 중화민국이 갖고 있던 모든 이와 같은 합법적인 대표권, 자, 이런 것들 이제 더 이상 너희가 갖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으로도 전부 남긴다 그 결정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전부 다 이제 장개석이 게 아니고 모택동이 거다 이렇게 하면서 전부 이와 같은 이제 결의안이 채택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76개국 대부분의 이제 유럽 선진국들 포함해서 전부 다 이제 찬성을 했다. 그리고 이미 50년도에 영국은 대만하고 수교 단절을 했고, 그다음에 64년도에 프랑스는 또 중국하고 수교하고 대만과 수교 단절을 했다. 그러니까 대세는 자, 중국하면 머리에 떠올리면 자, 이것은 본토다. 절대로 대만 섬이 아니다. 이런 정서가 계속 국제사회에서 이제 퍼져나갔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35개 국가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일본도 반대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에 무슨 유엔에 가입 대상국도, 가입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린 투표권이 없는 거고. 그러나 중화민국은 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의안에 따라서 71년까지 갖고 있던 모든 이제 회원국 자격이나 안보리 의석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또 돌려줬다. 그리고 모든 유엔 산하기관에서 이제 대만 정부는 전부 탈퇴를 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완전히 외교적 고립 상태였다. 그러면서 72년도에 일본하고 또 단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 이후부터는 국제사회 기류는 완연하게 이제 중국 편으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중국하면 전부 본토만 바라보지, 자, 대만 섬에 주목하는 국가들은 거의 없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미국 같은 경우는 79년도에 드디어 이제 북경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구권 국가들이 중국과 수교를 하고, 그러나 지금 현재 대만은 12개 나라하고만 수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교황청도 포함되니까 11개 나라하고만 수교하고 있는 상태다. 이제 그 얘기고,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들 미국 포함해서 자, 이런 나라들은 전부 이제 대만하고 관계에서 이제 경제, 문화, 사무소 이런 것들을 꾸리고 있으면서 이제 대사관 업무 역할을 이제 부여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 대만 같은 경우 이제 80년대 이 대만 같은 경우는 국내 정치에 이제 큰 변화가 있었고, 그러면서 40년 만에 1987년도 최초에 아까 내려진 49년도에 내려졌던 계엄령, 이것이 드디어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면서 점진적인 민주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언론검열, 시위, 결사금지 이런 것들이 전부 해제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소구식 민주주의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부터 대만인들은 이제 중국 본토를 여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허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1982년도에 이제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6가지 보장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6가지 이제 우리가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이때는 이제 뭐냐면 로널드 레이건 집권 2년 차인데, 그 당시에 중국은 뭐라고 이제 대만을 계속 위협을 했냐면은, 만약 너희들이 분리독립법을 제정을 한다면 우리 중국은 자,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한다면 이럴 경우에 우리 중립은 반드시 군사 개입을 하겠다. 이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 갑자기 너희들 군사적으로 지금 우리가
완전히 통일을 쟁취하겠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미 82년도 그 무렵부터 이제 중국의 컨셉은 여차하면 우리는 군사 개입을 하겠다. 이제 그 얘기를 시종해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미국은 어떤 이제 보장안을 얘기를 하냐면 자, 6개항인데 자, 이 80원 6개항인데 이게 뭐냐면 자, 이전에 아까 얘기대로 79년도 1월 1일부로 미국과 그 중국이 자 이제 수교 관계를 맺고 자 이제 대만하고는 이제 단교를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 대만이 엄청난 그 충격을 받고 그야말로 완전히 100% 의지했던 중국이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엄청 그 충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979년 이제 4월 10일 날 미국은 어떤 조치를 내리냐 하면은 이제 대만 그 관계법, 타이완 릴레이션스 액트 이런 그 법안을 만듭니다. 법안을 만들면서 이제 대만을 이제 군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너희들한테 무기를 판다 이 얘기.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 아무 얘기도 없이 우린 무기를 판다. 그러니까 무슨 뭐 그 전제 조건이 일체 없습니다. 무조건 또 언제까지 판다 이런 얘기도 없고 물도 무조건 무기를 판다 이 얘기를 지금 전부 어떤 이게 이제 또 다음 시간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자 이와 같은 걸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조금 위안은 되지만 대만 그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걸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지금 말씀드리는 6가지 그 추가 보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는 무기 판매 종료 날짜를 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자 대만관계법 자 6개 이 조항이 있는데 절대로 변경 안 한다. 세 번째 무기 판매 이 결정하기 전에 중국과 절대로 협상 안 한다. 자, 우리가 뭐 중국의 입김이 더 이상 이와 같은 우리의 정책에 끼어들 수 없다, 스며들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절대로 중국하고 이제 그 중재도 안 한다. 그 다음에 독립에 대한 생각이 절대로 안 바꾼다. 그리고 너희들이 빨리 저쪽하고 본토하고 협상해라 이런 강요도 우리는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대만에 대한 중화민국의 주권 이런 거 공식적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주권 우리가 100% 인정한다. 그런 얘기를 추가적으로 레이건 때 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90년대 가서는 이제 대만 내 서구식 그 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을 해서 자유의회 선거가 아까 얘기했던 92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첫 총통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96년도 있었고 그 다음에 92년까지는 이제 총통을 전부 이제 국회에서 뽑는데 입법원에서 뽑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96년부터 이제 직접 선거로 돌아섰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90년대 이후에 이 대만의 민주주의 이거는 완전히 정착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 그 당시에 이제 이카노미스트에서 내리는 이 데모크라시 인덱스 민주주의 지표 여기에 따르면은 대만은 풀 데모크라시에서 완전히 민주주의하는 국가다 이런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그러면서 2022년도에 대만은 10개 안에 들어가는 전 세계 10개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 민주화된 그 국가다 이런 칭송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여기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이제 이코노미스트 데모크라시 인덱스에 따르면 일본은 16위, 한국은 24위, 미국은 30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위도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24위지 그 전엔 이거보다 훨씬 더 밑에 있었다 그 얘기. 그리고 자 93년도 이후부터 이제 대만은 줄기차게 자 우리가 타이완 이 이름으로 이제 유엔 가입을 하겠다. 이제 Republic of China 이거를 이제 그 관두고 자 여태까지 유했던 이 관두고 타이완 이제 완전히 독립된 국가다 그런 이미지를 주는 그 타이완 이름으로 유엔 가입을 시도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이거 대만 내 정당은 이제 국민당, 민주진보당 외에 이제 이와 같은 그 야당들이 있고 그러면서 특히 그 젊은 유권자들이 지금 현재 관심 갖고 있는 대만 피플스 파티다 국민당이다 이렇게 인민당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